네, 어서 오세요. 윤석열이 북한에 드론 18대를 보냈다 그러죠. 북을 자극해서 뭐 도발 일으킨 다음에 내란 핑계를 만들 생각이었죠. 한두 번 뭡니까 이런 거. 하지만은 너무 많이 보는 그 조작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묻어두면 안 돼요. 역사는 거짓말 투성이기 때문에 이 초장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왜곡된 역사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작은 일이라든가 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일을 조작하는 게 이제 이 순서인데요.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먼저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놓고 사건을 조작한다고. 그러니까 후속 보호가 없죠. 단어와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중의 기억에 남도록 만든 다음에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그걸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 하게 되면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누가 무슨 예견을 했네. 어떤 법사가 예견을 했네. 어떤 노르웨이의 어떤 할머니가 한반도의 미래의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이미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죄다 정리를 한 다음에 누군가가 존재했다고 딱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얘기했다고 딱 진짜 그런 거야? 라고 딱 믿게 된단 말이에요.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대중은 또 이렇게 속이는 거죠. 권력이 대중을 속이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견을 막 해놔요. 미리 핑계를 대놔요. 그런 다음에 그 사건이 터지면 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그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운터마이어가 1933년에 600만 유대인 죽을 것이다. 유대인 절멸된다. 수용소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13년 지나가지고요. 1946년에 뉘른베르그 재판에서 유대인 문제를 1933년 했던 말 그대로 따라가서 정당화시켰잖아요. 그럼 실제 사건이 없었느냐? 아니, 조금 있었죠. 있었지만은 그 위에 어마어마한 컨셉을 덮어 씌웠다 그거예요. 이게 대중을 조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한테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가을부터 그 유럽 각국이 말해요. 자기네 나라 공항, 항만, 군사기지 인근에 러시아 드론이 목격되었다고 계속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나중에 이제 벌어질 러시아 적대기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 핑계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에 지금 마지막으로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허세 도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러시아와의 그 작은 충돌이라든가 사건 사고를 무조건 러시아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덴마크며 벨기에며 유럽 11개국에서 총 61개의 러시아 드론 목격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언론사가 트루하고 그 드론 와치가요. 모두 조사했습니다. 모두 조사했어요. 그림을 볼 수 있는 분들은요. 파란색은 다 가치 없는 쓸데없는 소리고 빨간색 3개만 러시아 드론이 발견됐는데 모두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발견된 거예요. 11월 초에도 말해요. 벨기에에서 브뤼셀 공항 상공을 러시아 드론이 돌아다녔다고. 알고 봤더니 경찰 헬리콥터야. 덴마크에서 코펜하겐 공항에서 목격됐다고 하는 그 드론 몇 개 있다는 게 최다 전기 항공기를 날아가는 거를 드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이에요. 한 번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면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알고리즘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인공지능 공부를 좀 하면서 인간의 뇌와 틀린 점이 없다는 점을 물론 뇌의 그 인텔리전스 작동 방식이 틀린 게 별로 없다고요. 심리적이고 현상학적이고 그런 거는 완전히 다른 거지만
인텔리전스 문제에 대해서만은 틀린 게 없다고. 알고리즘으로 흘러가요, 뇌도. 한번 보면 계속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말이에요. 그냥 부유물체가 14건이 있었고요. 뭐 비행기인지 뭔지 모르겠는 것도 망을 한 건 있었고요. 관광용 드론 3개가 밝혀졌고, 확인된 러시아 드론 3개밖에 없는데, 그게 다 우크라이나 국경선 주변에서 발견된 건데, 그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 드론이겠죠. 이런 걸 갖다가 서유럽에 드론이 날라와서, 뭐 어째냐 저째냐 이런 소리를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머리에 박히면 또 그렇게 박혀. 저는 이 유럽 각국 정부가 이 조작한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작한 사건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그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고발을 한다고. 저 러시아 드론 자기 봤다고. 근데 그게 러시아 드론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러시아 드론이라고 일단 포맷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대중의 뇌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입니다. 예전에 후보 FBI 국장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FBI 정리할 때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뉴욕시에 와봤더니 뉴욕 길거리 다니는 버스들이 죄다 소련군 탱크처럼 보인다고. 뇌가 한번 그렇게 휩쓸리면 그렇게 휩쓸립니다. 뇌라고 하는 건 그래요. 사람이 한번 말이나 핑계에 휩쓸리면 알고리즘에 잡혀요. 중국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에? 어떤 댓글 한 분이 중국 이야기 해보자는데 뭐 할 얘기가 있어야 하죠. 저는 중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 제14차 5개년 계획 21년부터 25년까지 한국과 경제, 외교, 정보 문제 어떤 정책이 없어요. 한국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중국은요. 앞으로 벌어질 26년서부터 30년까지 제15차 계획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선도하겠다. 스마트 공정을 통해서 제조업에 있어서 완전한 세계적 우위를 가지겠다. 뭐 이런 얘기만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과 연관한 어떠한 프로젝트도 없고요. 동북아시아 어떠한 전략도 없어요. 지금 동북공정이야 뭐 옛날부터 하든지 다냐 얘네들이. 한국은 뭐 옛날 발해를 꿈꾸며 뭐 이런 거 하듯이 중국도 그런 거 한다고. 그 역사학에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공격적 전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뭐 중국한테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보이나 보지? 유튜브 너무 많이 봤네. 국뽕 방송을.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은 한국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군사적으로 일본에 관심이 있고요. 경제 프로젝트로 미국에 관심이 있고 소비시장으로 유럽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미래의 자원 문제, 소비시장 문제로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국은 남미 쪽에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조물애기 나라라서 아예 관심 자체가 관심의 기억자도 없다고. 걷다 대고 무슨 뭐 중국 간첩이 들어와 있네. 어쩌네 부정선거를 개입을 했네. 이게 말이에요. 뇌가 한쪽에 쏠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했으니까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중국은 한국에 어떠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감사합니다.